안녕하세요. 노트교 김정민입니다. 오늘 들고 나온 노트북은 HP가 최근에 출시한 엘리트북, 그 가운데서 가장 가벼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1050 G1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 엘리트북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워크스테이션이에요. 얼마나 얇으냐면 18.9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2.05kg입니다. 워크스테이션 치고는 상당히 얇고 가벼운 모델입니다. 엘리트북은 HP가 2007년에 출시한 비즈니스북, 정통 비즈니스북입니다. 지금은 비즈니스북 하면은 레노버의 시크패드하고 HP 엘리트북 이 두 모델, 이 브랜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즈니스 노트북 종류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컨슈머 노트북이든 커머셜 노트북이든 제한이 있느냐, 그냥 노트북 사가지고 그놈이 그놈인데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용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반 사용자들은 노트북 하드웨어 가격에 좀 더 민감한데, 기업은 이 하드웨어 가격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기업이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자산들이거든요. 특히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하는 암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들이 어마무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죠.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작업하다가 안정성이 떨어져서 작업한 것을 날리거나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았는데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물론 중요한 데이터일수록 3중, 4중 이렇게 백업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엔지니어 차원에서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 안정성 또 보안,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노트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HP 엘리트북 시리즈는 이 보안, 그리고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내구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비즈니스 노트북입니다. 자, 엘리트북 같은 경우에는 MID STD 801G, 이게 뭐냐면 이제 미 국방성의 밀리터리 스펙, 진동 테스트, 충격 테스트, 낙하 테스트, 고도 테스트, 온도 테스트, 습기 테스트, 심지어는 폭발성 테스트까지, 굉장히 극한의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하면 이거는 810G 테스트를 획득한 정말 튼튼한 비즈니스 노트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2007년도에 출시된 모델에서부터 그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고온, 아니면 또 극저온, 그 다음에 습기에 계속 노출시키거나, 또 90cm 혹은 1.2m에서 떨어뜨린다든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줘서 충격을 준다든지, 계속 이렇게 진동판으로 진동을 준다든지, 키보드를 계속 이렇게 해서 2천만 번 정도 클릭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에 계속 통과를 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 모델은 굉장히 두껍고 좀 투박했어요. 딱 눈으로 봐도 이거 굉장히 가겠는데, 이런 느낌을 줬는데, 지금 이제 출시된 1050 G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릴 정도로, 2.05가 이렇게 요즘 나오는 노트북 치고는 아주 초경량은 아닌데,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감안을 해보면 초경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두 상대적인 거니까요. 근데 나머지는 이게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제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외형부터 보여주면서 그림이 단조로우니까 심심하실까봐. 미리 분해를 해놨어요. 이렇게 배터리도 이렇게 딱 띄워놓고요. 배터리가 6셀 95.6Wh.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이제 노트북 배터리를 이렇게 외부에서 철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노트북이 얇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용량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1.55V에 7965mAh.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용량이 나오죠. 95.6Wh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납작한 것들은 리튬 폴리머로 보시면 됩니다. 리튬 폴리머. 리튬 폴리머는 흑연이나 카본 음극재에다가 이제 셔퍼레이터 사이에 두고 양극재를 이제 활동 물질로 해서 바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적층을 합니다. 젤 타입으로 적층을 해서 이렇게 각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활성 물질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코발트 굉장히 비싸요. 리튬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배터리 요게 노트북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굉장히 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세서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프로세서는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애프터마켓에 사는 것보다 제조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이 배터리는 얄짤없어요. 요거는 굉장히 이제 제한된 코발트나 리튬 같은 히토리를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안 쓰는 이유는 뭐다?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보통 한 휴대성이 필요로 하지 않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45Wh 정도에서 60Wh 사이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95.6 보통 평균에서 2배나 적어도 1.5배 이상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노트북은 이제 배터리로도 장치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원가를 많이 들였다. 자, 쿨링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옆으로 길고 얇지만 두 개가 이렇게 거의 일체 방식인데 두 개의 히트파이프가 길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열판만 이렇게 붙어 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히트파이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깁니다. 길고 옆으로는 좀 두꺼운데 두께는 노트북 두께가 좀 얇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냉내가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열을 받으면 이제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열을 뺏어서 쭉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혀지게 되겠죠? 쿨링팬에 의해서 식혀지고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식혀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액체로 변해서 다시 식은 액체가 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하고 그래픽에 열을 또 다시 머금어요. 그러면 이제 열이 올라가니까 다시 또 기체로 바뀌어서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이중으로 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 프로세서하고 그래픽 칩셋을 같이 이렇게 히트파이프가 감싸고 있는데 두 개가 같이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듀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듀얼 히트파이프 구조고 쿨링팬도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안티더스트 기능이 적용됐다 그래서 뭐 에이수스에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폭로 같은 건 안 보이네요. 대신 이제 이 그 날개가 굉장히 이것도 촘촘합니다. 요즘은 그 크리스탈 리퀴드 액정에 들어가는 소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하고 합성을 해서 좀 구동할 때 소음도 줄이고 냉각 효율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팬을 설계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음도 좀 덜하고 냉각 효율도 좀 높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네, 요게 이제 GTS 1050. 근데 이제 1050인데 이 두께가 18.9mm로 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얇은 노트북들, 그러니까 고성능이긴 하나 두께와 무게를 최소화한 노트북에 탑재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큐 디자인이라는 걸 엔비디아에서 출시를 했어요. 맥스큐 디자인이 뭐냐면 발열량을 좀 줄여서 팬 소음을 좀 낮추게 설계가 됐습니다만 성능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뒤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도 엔진 성능을 좀 떨어뜨리면 연비는 좋아지는 대신 출력은 하락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는 한 5% 정도밖에는 안 내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소음은 한 10% 이상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그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도 약간의 스로틀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5%보다는 좀 더 성능이 떨어질 거예요. 요거는 뭐, 그렇지만 이제 GTS 1050 칩셋의 베이스, 그러니까 GPU가 워낙에 이제 내장 그래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성능 저하도 뭐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메모리 슬롯은 이렇게 대칭으로 들어갑니다. 대칭으로 들어가고요. 네, 빼보니까 네, 메모리 삼성이네요. 네, 삼성. 16GB 모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 16GB 집어넣으면 32GB, 또 32GB 모듈 쓰면 64GB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SSD 모듈은 이 위쪽으로 들어가네요. 네, 위쪽으로 들어가는데 사우스 브릿지 위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SSD가 좀 이게 N2 규격이 열이 많이 나는데 사우스 브릿지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괜찮을까요? 네, 뭐 잘 설계를 했겠죠? 네, NVMe 방식이고 512GB 들어가 있습니다. 512GB면 지금 적당하죠, 사용하기가. 예, NV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그 인터페이스 단자가 좁아요. 22mm고 여기가 이제 80mm인데 40mm짜리도 있어요, 길이가. 네, 이게 두 가지 규격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아무래도 인터페이스 빠른 고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접속되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작기 때문에 발열에 약간 좀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쿨패드 붙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자, 그럼 메인보드 한번 제거해 볼까요? 메인보드까지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네, 이왕 분해를 했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다 제거를 해보죠. 네.
메인보드를 분리를 했습니다. 네, 프로세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1.89mm의 2.05kg인데 저전력 프로세서 TDP 15W짜리 저전력 프로세서가 아니라 인텔 8세대 i7 8750H TDP 45W짜리 전기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i7 인텔 8세대 i7 8750H 프로세서는 쿼드코어가 아니라 헥사코어입니다. 코어가 6개예요. 그리고 스레드가 각각 코어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12스레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전 쿼드코어 대비 물리적인 코어 수가 50% 더 많아진 겁니다. 4개에서 6개가 된 거예요. 네, 스레드도 8개에서 12개가 됐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 편리함이야 말할 수 없죠. 멀티태스킹 시 아주 제대로 성능의 향상의 그 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GTX 1050 매스큐 디자인, 요게 이제 GPU 코어고, 이게 GDDR5 메모리죠. 그래서 일반 DDR4 메모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메모리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래픽 정보들을 이제 거의 맡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CPU의 불호화를 줄여주면서 작업 효율을 높여주고 또 그래픽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그래서 3D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3D 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업에서 오픈GL에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고성능 칩셋입니다. 보통 그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GTX 1060부터 이제 고성능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렇게 얇고 가벼운 워크스테이션이면은 GTX 1050도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사이즈 대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선내는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메인보드 고정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역시 802.11ac 지원을 하고요. 인터페이스는요,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양쪽으로 구분을 해놔서 이쪽으로 이제 USB 3.0 단자 2개를 배치를 해놨고요. 네, 이쪽으로는 전원 입력 단자, 그 다음에 인텔하고 이제 애플이 협업을 해서 만든 썬더볼트 3.0 단자 2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HDMI 2.0 단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썬더볼트 3.0 단자는요, USB 3.1 타입C와 규격이 같습니다. 하지만 전송 속도가 4배예요. 이게 40GBps이기 때문에 USB 3.1이 10GBps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K 영상이라든지 그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도 외부 모니터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특징은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빠른 전송 속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단자 쪽에서도 이렇게 컨트롤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채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USB 3.1 타입C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고급 모델에는 이 썬더볼트 3.0 단자가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보드가 상당히 이제 좀 보면 밀도가 높아 보이고요. 네. 바닥 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쪽은 이제 보드에 전원을 연결하는 동전형 배터리 있고요. 네. 자, 키보드를 보시면은요, 네, 키보드 쪽에,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인데,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이 키보드를 아주 싹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꼼꼼하게 안쪽까지 이렇게 덮어져 있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액체가 흘러도 좀처럼 보드 쪽으로 이게 침투를 하지 않겠는데요? 네, 여기도 구멍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누수 지연 기능이죠. 방수 키보드라고 하는데, 방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방수라고 그러면 물속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지 방수인데, 그냥 누수 지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을 얼마나 잘 꼼꼼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라든지 물이 쏟아졌을 때 얼마나 잘 버티느냐, 이게 이제 목적이 뭐냐면 전원을 안전하게 종료를 해서 내부의 데이터를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를 지키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려면 이제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싱크패드처럼 물이 신속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폴리카보네이트 방식으로 이렇게 누수 지연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물 빠져나가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물이 쏟아졌을 때 이렇게 노트북 뒤집어서 탈탈탈 털면 웬만하면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네. 스피커는 1.5W, 1.5W, 3W입니다. 네. 무슨 음장
기술을 지원하느냐, 뭐 DTS 7.1을 지원하느냐, 돌비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유명 브랜드에서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하는데 한번 이렇게 영화라든지 음악을 좀 이렇게 소스를 재생해 보셔야 알아요. 예. 그리고 최대 음량시, 파울링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의 음떨림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설계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는 괜찮았어요. 출력이 약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음색이라든지 뭐 최대 음량시의 어떤 그 부조화라든지 이런 거는 뭐 느낄 수 없었고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문 인식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SD 카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서브보드로 이렇게 해놨네요. 네, 지문 인식 센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터치패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니바디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깎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제 성형해가지고 뭐 프레스로 이렇게 압착해서 이렇게 만들거나 선반으로 가공해서 뭐 CNC 방식으로 이제 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알루미늄을 CNC는 이제 가공 방식입니다. 예, CNC 선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판 쪽에 요게 이제 CNC 선반으로 가공이 돼 있어서 이렇게 손 자국이 잘 안 남는다 그래요. 손 자국이 잘 안 남는데 뭐 이런 때는 많이 묻었네. 하여튼 네, 이렇게 집어도 이렇게 메탈은 손 자국 많이 남는 게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손자국이 많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런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극세사를 한번 싹 닦아주면은 뭐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판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쪽의 본체부는 알루미늄을 요런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서 요거보다 이렇게 약간 넓은 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깎아내요. 깎아내서 요런 형상을 만드는데 요런 유니바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보면 변형이 거의 안 일어나고요. 성인 남성이 올라가서 뭐 살짝 뛰어도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통 알루미늄이 그대로 이런 거는 이제 음향기기 만들 때 그 앰프 그 케이스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유리바디 많이 깎아서 만들거든요. 예. 그 앰플에서도 이런 유리바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터치패드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 딱 돼 있고 요런데 또 보강된 이제 롤케이지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비틀어 보면요 거의 비틀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얇은 노트북인데 이렇게 안 비틀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잘 만들어진 워크스테이션. 요게 이제 가격이 한 200만 원 중반에서 후반 사이인데 그 정도 가격에 걸맞는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충 내부 구조를 봤으니까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고 나머지 얘기를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뭐 엘리트북 특유의 각진 디자인 그렇지만 너무 투박하거나 또 한눈에 봐도 뭐 이건 업무용 노트북인데 뭐 이런 느낌 들게끔 디자인되어 있진 않아요. 엘리트북이라는 명칭보다는 뭐 심플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네, 디자인이 아주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HP 로고는 두 가지로 나오죠. 일반적인 로고하고 이렇게 사선 로고는 이제 고급 모델 이렇게 해서 사선 로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메탈, 풀 메탈이에요. 그러니까 상판, 그 다음에 베젤은 이제 강한 플라스틱이고, 본체 상단. 여기는 이제 완전히 유니바디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하판도 메탈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판은 마그네슘 합금이 사용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공이 되어 있고, 상판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CNC 선반으로 제작된 상판이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져도 지문이 안 묻는다고 하는데 진짜 안 묻네요. 네, 메탈 상판은 이렇게 손만 대도 지문이 남아서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극세사에 물 묻혀가지고 막 닦아내야 되는데 요거는 표면의 가공을 참 잘했네요.
네. 뭐 사용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떨어뜨린다고 해도 예,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내구성 테스트는 많이 했는데 뭐 요거는 예, 밀리터리 스펙까지 통과했다고 하니까 뭐 요거까지 부시진 않겠습니다. 네. 메탈 특유의 날카로운 컷 이런 것들이 잘 살아 있습니다. 정말 딱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드네요. 네, 후면 쪽에도 보면은 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네, 군더더기 없이 표면 가공을 이렇게 메탈 소재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특유의 그 차가운 느낌 그리고 메탈 소재 특유의 단단한 느낌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모서리 부분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쿵 떨어져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네, 그런 느낌도 잘 살아있어요. 네, 후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쿨링팬을 돌려서 쿨링팬이 이제 이쪽 측면으로 측면에 보시면 배열도들 있죠. 네. 네, 측면으로 이렇게 바람을 빼서 내부의 그 열을 제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면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스피커 출력구 이쪽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각진 스타일로 딱 봐도 뭐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러버 패킹은 이렇게 앞뒤로 통짜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650니트까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죠. 요게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직사광선이 비치게 되면은 이 휘도어를 650니트까지 이제 높여서 가독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주변 조도에 맞게끔 조절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뭐 한 300니트만 돼도 되죠. 이렇게 650니트까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뭐 삼성에서 이걸 아웃도어 모드라고 하는데 예. 실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한 게 비즈니스 노트북은 또 보안이 생명입니다. 요즘 웹캠을 포스트잇으로 가리거나 뭐 테이프로 붙여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이제 웹캠이 원격 제어되어가는 걸 사전에 찾아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웹캠을 닫아놓을 수 있도록 했어요. 요거 굉장히 세심한 그 배려예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밀면 닫히고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예, 이거 굉장히 네, 사용자를 위한 배려고 비즈니스 노트북에서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돼요. 네.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렇게 좀 보기 싫게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차단이 된다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노트북답게 비즈니스 특화된 기능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HP Sure View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3D 프라이버시 필터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측면에서 보면은 안 보여요. 정면에서만 봐야지 각도만 조금 틀면은 이제 안쪽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뭐가 나오는지 옆에 사람이 이렇게 훔쳐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전자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조금만 이렇게 측면에서 봐도 디스플레이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P Sure Start라고 해서 매 부팅 시마다 바이러스 감염을 체크하고 감염이 됐으면 이제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시스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P Sure Click이라고 해서 웹 검색 시 탭을 개별적으로 격리를 합니다. 웹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있고요.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고의 무게가 어댑터도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고 휴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류 용량은 150W네요. 오, 정류 용량이 꽤 큽니다. 이 정도면은 뭐 어지간한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GTX 1050 그래픽 칩스 탑재하고 있고 뭐 맥스크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전력 소모가 많은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정류 용량의 큰 어댑터가 들어갑니다. 또 배터리가 95.6W이기 때문에 6셀 배터리를 충전을 빨리 하죠. 그래서 30분 만에 50%가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정리 용량이 좀 높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배터리가 나는 그렇게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은 이제 4셀 배터리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무게가 약간 좀 내려가겠죠.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요.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업무에 특화된 기기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그 잘 만들어진 워크스테이션을 개인적 노트북으로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업무용으로 최적화됐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용자들이라면은 뭐 가격 생각하지 않고 구입을 하겠고, 나는 좀 고급스럽고 적당한 휴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능도 떨어지지 않는 고성능 노트북을 원한다 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릴 만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북은 지금까지 HP에서 11년간 굉장히 내구성 면에서 좀 주력을 많이 해왔고, 또 여러 부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노트북입니다. 일반 사용자분들은 좀 그 오버스펙일 수 있으니까 아주 뭐 여기에 꽂혀서 구입하시는 분 아니면 저렴한 모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모델 사놓고서는 아주 뭐 내구성이라든지 보안 성능 이런 거 썩히지 마시고, 예. 그래도 나는 뭐 고급 노트북 좋다 하시는 분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HP 엘리트북 1050 G1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